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9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대 레반테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배 비아레알이 받았고요. 일단 총 9경기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픽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아레알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카세르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레반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비아레알의 공격력 정도라면 알카세르가 없더라도 그래도 바카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아렐이 득점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레반테가 라인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가 라인을 더 높이게 된다면 저는 비아렐이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더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비아렐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레반테 와의 이런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추가 득점이 가능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비아레알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저는 안 그래도 불안한 레반테의 수비진이 더 라인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득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비아레알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호펜하임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펜하임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호펜하임이 순위적으로도 프라이부르크보다 뒤쳐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프라이부르크가 3연승을 하고 있고,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펜하임에게 정배를 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호펜하임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펜하임의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호펜하임이 뭐 크라마리치 선수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호펜하임이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무 중에서 고르자면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오버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언더의 느낌도 살짝 있긴 하지만 호펜하임이 수비 자체가 좀 단단하지 않은 팀이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좀 단단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그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측면에서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 호펜하임이죠. 그래서 저는 호펜하임 역시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의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어쨌든 뭐 호펜하임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호펜하임의 핸디캡 죄송합니다. 호펜하임의 핸디캡 패 쪽으로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레버쿠젠이 정배를 받았죠.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긴 해요. 제가 예상한 거는 한 1.6점
4점대 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레버쿠젠이 조금 2점대가 살짝 넘어가는 생각보다 높은 그런 정배를 받았고요. 그래도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뭐 안드레 실바나 카마다나 고스티치, 그리고 이런 공격진을 봤었을 때 이런 역습으로 나아가는 스피드 자체는 좋지만,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승패 방향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프랑크푸르트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단 1승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레버쿠젠을 막아내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오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경기를 봤었을 때 두 팀 다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입니다. 선제골을 먹히게 되면,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둘 중 한 팀은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추가 득점 양팀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선제골을 넣고 추가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레버쿠젠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분명히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보츠 감독의 화끈한 축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의 핸디캡 패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켈린이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켈린이 일단 안데르손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켈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의 니더레츠너 선수가 득점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켈렌이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두 팀의 이런 경기력을 종합을 해봤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켈렌이 홈에서도 승리가 없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결정력에 있어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데르손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켈른의 이런 공격 자체가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좀 단순한 공격력, 그리고 그런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의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변 쪽으로 켈렌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어서 켈렌의 핸디캡 패 쪽, 아우크스부르크의 플러스 핸디캡 프렌생이죠. 프렌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우니온 베를린이 정배를 받고 있긴 합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느낌이 들긴 해요. 배당적으로도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곤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브레멘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기력과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 연패를 끊어냈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 반전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크루제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쉬워도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과 압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멘의 수비 정도라면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브레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크루제 선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고, 브레멘은 라시차가 없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브레멘이 뭐 득점을 많이 해나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무패에서는 브레멘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핸디캡 패 쪽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브레멘의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리가 6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대 세비야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서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베티스의 승으로 좀 과감하게 이변을 프로토 쪽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세비야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베티스가 이런 세비야가 이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베티스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베티스의 이런 점유하는 그런 축구 자체가 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역습을 나아갈 때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런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세비야의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베티스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버 쪽도 살짝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세비야가 답답할 때, 경기가 안 풀릴 때도 그냥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티스 상대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티스의 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둘 다 이제 승 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무승부와 패 빈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타페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헤타페가 어쨌든 바이아돌리드가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 헤타페의 이런 압박적인 부분과 지난 경기에서 이 앙헬 선수와 앙헬 선수를 이제 톱으로 또 내세웠죠. 마타 선수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 헤타페의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이돌리드 상대로 저는 좀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승리를 해나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헤타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헤타페 결정력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압박은 굉장히 좋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팀이고, 이런 헤타페의 뒷공간에 바이돌리드가 가르디올라 선수가 있긴 하지만 잘 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헤타페가 좀 2점차 이상의 승리보다는 1점차 이상의 좀 똥줄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타페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샬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국내에서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헤르타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케 헤르타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상대가 샬케고 샬케가 수비적으로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르타가 샬케 상대로 득점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라인이 높은 이런 샬케가 라인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고 이 경기는 좀 저득점보다는 헤르타가 좀 대승할 경기지 않을까, 오랜만에 좀 대승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던 대승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무승부도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로 가져간다면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패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승리가 없다라는 점과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앙헬리뉴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경기도 이제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고도 비겼었던 그런 라이프치히이지만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또 슈팅을 많이 때리더라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지난 경기와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기 동안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온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라이프치히라면 라이프치히의 압박도 잘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슈투트가르트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도 어쨌든 공격에서 이런 쿨리발리 선수를 비롯해서 이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있다라는 점과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템포 굉장히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보다는 저는 이건 핸디캡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쉽게 패배할 팀은 아니고 패배하더라도 2점차 이상의 패배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픽들이 적중이 될 때도 있지만 이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보다는 일반 예측이 적중이 될 때도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4번은 켈른의 핸디캡 패배, 5번은 브레멘 언더, 6번 베티스 언더, 7번 헤타페 언더, 8번 헤르타 승, 9번 슈투트가르트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9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개의 픽을 가져왔고 그 중에 첫 번째 픽입니다. 이 픽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투폴 조합이고요. 첫 번째는 비아레알의 승,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이렇게 투폴을 가져와 봤고요. 배트맨 좌측의 배트맨에서 2.1배당, 그리고 우측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7배당으로 인플레이 게임이 배당이 더 높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픽은 좀 언오버 조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멘의 언더. 이게 아마 브레멘이 오버가 아마 정배였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브레멘이 좀 언더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언더로 가져와 봤고요. 2번 경기는 헤타페의 언더, 3번은 슈투트가르트의 오버 이렇게 픽을 조합을 했을 때 이제 3.3배당 금액은 이제 소액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즐거운 주말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